남노당 좌파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 발제하기 전에 우리 박성재 목사님 모셨는데 부산의 기독교에서 자유파를 대표하는 우리 박 목사님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승낙년으로 하시죠.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6.25와 남노당에 대한 것인데, 저는 원래 한국학 전공장 중에서도 한문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저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좌파들의 거짓 보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25하고 남노당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원전과 관련된 너무나도 대표적인 외국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전에서 방출하는 것이 세슘이 삼중수소가 최소한 5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떠부당인지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이 그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가 오려고 하면 최소한 3, 4년, 대개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말하기를 음용을 할 수 없다. 음용 당연히 안 하죠. 미친놈 아니면 바닷물을 먹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교 성공 보고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입니다. 이 좌파 쓰레기들을 청소해야만이 대한민국을 자, 지금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뉴스는 반만 믿어라. 이런 것은 10년 전에 황석 박사 죽이는데 이걸 문제 삼았던 노광중 PD가, 경기방송 PD가 얘기한 거예요. 뉴스 반만 믿어라. 절대로 그대로 믿지 마라. 요 얘기가 있고, 왼쪽에 보면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예요. 중간에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박근혜는, 죄송합니다. 잠시요. 박근혜는 개 같은 년입니다. 이거를 최강영이라는 이 인간이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쓴 겁니다. 현직 대통령.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이 어떻게 왜곡하는가를 9개로 썼습니다. 요 방법으로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가. 이게 KBS 기자라는 인간이에요. KBS 기자인 최경영이가 지금 뉴스타파라는 이상한 거를 만들어서 여전히 국민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폭동에 민주라는 말을 붙였어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소련이 러시아 공산혁명이 시작된 이로 계속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민주주의하고 우파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을 나라 이름에 쓴 게 5개가 있어요. 북한부터 시작해서 라오스 이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민주라는 말을 써서 항쟁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이에요. 지금 보면 대구 10월 항쟁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구 10월 폭동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폭동을 일으켜서 했는데 이 똑같은 반복됩니다. 제주 사상도 그렇고 여수 반란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그것이 결국 6.25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에 의해서 경찰을 학살한 이 부분이 민간인 희생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좌파들이 역사가 영시하는 아주 수정주의 사관의 대표적인 자입니다. 이 사람 눈에 여러분들 책자에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서 놀랐던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인의 야만성이다.
그렇게 본 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걸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사진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대구폭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항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다음요. 여기 이제 보면 남로당의 제주도당이 4.3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중앙당에 다 개입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목사가 거기에 이재복이라는 자가 개입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구폭동을 일으켰을 때 가담했던 김달상이가 역시 제주 출신으로서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초대 유교 대장이 되죠.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건데 이거를 역사를 하는 건지 거짓말을 연구하는 건지 인간들이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남로당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대제주도당의 불출행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중 그 교장 선생께서 상세하게 연구를 하셨어요. 다음 점. 여기 중간에 보면 포교령이 있어요. 포고령. 저기 남로당, 제주도당의 지정서 분석입니다. 가운데는 인민군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포고령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자들이 특히 이덕구라는 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항쟁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항쟁이 아니라 미친놈들의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폭동이 확실합니다. 다음 장. 자, 여기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잘 보시면 누가 죽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제목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워카 그 다음에 거기 신발도 그렇고 중간에 제목들이 입었다는 게 뻔하죠. 이거는 뭐냐면 여순반란 사건 때 군경을 죽인 겁니다. 그 처음에 상관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경찰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수 동천변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순 항쟁, 되찾은 역사. 뭐가 되찾은 겁니까? 이거는 왜곡을 너무나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항쟁으로 해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 4.3도 지금 최고 9천만 원 이렇게 혈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란과 폭동, 여순 반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서 민간이 희생했겠는가? 이거는 희생하고 학살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건 희생이고 학살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십시오. 반란과 민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국인인데 옷을 바꿔 입으면 그 사람이 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역사에서 밝혀가지고 반란과 항쟁과 이 희생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민군과 부역자에 의한 양민학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지금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유교잖아요. 남침에 대해서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도 안 했고 김정일도 안 했고 김정은도 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들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재명의 땅이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천안함을 폭침이 아니라 이것이 사고라고 하는 이거를 거꾸로 말한 이 작을 이번에 무슨 위원장인가 뭘로 하려고 하다가 또 불발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오마이뉴스 이쪽에서 프레시안에 쭉 보면 6.25 전쟁 당시에 민간이 100만 명 알고 보니까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거냐? 북한이 한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몇 년 동안 준비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소련의 뒤에 지령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마이뉴스는 뭐라 했느냐? 이게 22년 작년의 일입니다. 72년 전 미군에 학살당한 민간인 위령비를 세워가지고 기립니다. 이런 미친 짓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미친 자들에 의해서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알아야 이기고 그리고 알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죠. 오른쪽에 한겨레 신문 보도를 했어요. 김광동 위원장이, 진실화의 위원장, 이기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민간인 학살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정의 아니다. 김광동 망언이라고 합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데 망언으로 규탄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미친놈들이 이렇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좌파 좀비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완전히 처치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광동 위원장 분열과 징후를 조장한대요. 누가 분열과 이 징후를 조장을 합니까? 지네들이에요. 저기 양산에 처박혀지 아직까지 살고 있는 문재인 이런 인간들이 분열과 징후를 조장하는 겁니다. 저런 자들이 혈세를 가지고서 60여 명의 교모를 내리고 지가 늘려가지고 교모이 늘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들 저는 자학적인 역사관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 비하시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주체다. 이건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요게 오른쪽에 보면 이북의 괴뢰니 불법 납치, 이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아니, 그것이 조선일보가 뺄갱이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바뀝니다. 인민군 서울 입성,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절대 신임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호에 돼 있죠. 호에. 거기 보면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 호래를 점령하고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일당들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민국 지금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대학 운동권 문화선전대 문선대라고 합니다. 이수준이에요. 이건 연구가 아닙니다. 이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있죠. 100년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 다큐를 찍어낸 자들이 지금 단비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회에서 14회까지 16회까지 쭉 하면서 이게 인민군과 그 부역자들이 행한 민간인 양민 학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6번까지 하는 동안에 다 남쪽에서 군경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경이 학살했다. 그럼 북한에서 누가 했느냐? 여기에 한국전쟁 2번, 한국전쟁과 이북지역의 민간인 학살, 그리고 피카소, 이게 바로 신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대한민국이 엉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여기 한국 좌익을 지배하는 3명의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카소. 피카소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인간이거든요. 프랑스 공산당에 정식 가입을 해서 프랑스 공산당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게 유명한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의 주문에 의해서 피카소가 사실을 왜곡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국사교과서에 실려있습니다. 그대로. 그 아래에 좀 해놨어요. 그때 그 사진. 중간에 사르트르. 우리는 사르트르를
너무나도 많이 뭐 실존 철학이 헛소리라고 이걸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라는 자가 항상 의식을 했던 사람이 까미예요. 그런데 이 까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건 도저히 친구를 삼을 수 없다. 이 인간은 미친 인간이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둘이 전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지네들이 만든 잡지에서 파문을 해버렸어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게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르트르라고 아무리 사르트르가 아니라 사르트르 할거라도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정신나간 인간이다.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반공산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가 개예요, 사실. 개 눈에 개만 보이는. 세 번째, 한국전쟁의 기원. 이게 브루스 커밍스, 지금도 살아있는 이 시카고 대학의 석자 교수입니다. 강정마을에도 가서, 그리고 여기저기 한국에 늘 좌파들이 떠받드니까 자주 옵니다. 그게 한국전쟁의 기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국전쟁 잘 몰랐습니다. 이거를 자신의 나중에 스티코프라는 프랑스 군정, 아니 러시아 군정의, 소련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일기를 썼습니다. 스티코프 일기. 여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아, 6.25는 이거는 소련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 같다. 중국이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딱 밝혀졌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나중에 한참 논란을 거쳐서 이건 진짜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가 자기의 입장을 조금 수정합니다. 다음 장. 자, 여기 지금 이게 6.25 때 저질러진 학살의 실체입니다. 주민 80명을 장작등 위에서 뜯어 죽였고, 그 다음에 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인민군과 지방 자위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전남 지역을 보세요. 전남 지역은 거의 70%가 다 했습니다. 43,511명, 전체의 72%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남은 여전히 북한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상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독교세가 강했던 전라남도 영남군, 여기는 심각했습니다. 지주하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어요. 21,225명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천대학사는 몇백 개의 공산역도들이 만해집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노동신문에 보시죠.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반미거점 신천박물관 시찰, 이게 어디에서 보도를 했느냐? YTN에서 보도를 했어요. 왜 YTN에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가? 이거는 간접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입니다. 이 신천박물관이야말로 외국 보도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누가 있어요? 지네들이 해놓고 이거를 완전히 덮어씌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자, 요게 신천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는 신천강점 52일 동안 강점했다요. 실제로는 미군이 지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걸 주둔한 거는 단 이틀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우겠어요? 그럼 미군이 여기 밑에 보면 개가 보이죠, 개. 예? 그러면은 뭐 전쟁 참전하면서 뭐 이 개 끌고 옵니까?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딱 여기 안장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미군들이 이렇게 학살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여학자가 딱 주장한 거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한국전쟁의 거짓말, 이 얘기는 뭐냐면 스탈린이나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했다, 요런 책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부역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재미동포 아줌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흥민가는 여자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미국에 저기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뭐 북한 없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썼어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요걸 대놓고서
지금 오마이뉴스라든지 한겨라든지 이런 데서 좌파 언론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거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웅 대학살입니다. 13,000명 이상이 동굴에 갇혀서 이거를 김일성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에다가 가두고 광산에 가두고 그 입구를 다이나마이트 터뜨려서 완전히 폭삭이 그 안에서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여기 보면 지금 우물에서 던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우물에 산채로 사람들을 묻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동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도대체 이게 진짜 학살입니다. 여기 죽은 시체를 보면 여기 지금 울고 있는 이분들 자 이런 것들을 김일성 지시가 내려져서 한국 대학살을 했는데 이 부분에 그런데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좌파 정권도 얘기 안 하고 언론 방송도 다 침묵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와요. 지금 요게 다 김일성 지시입니다. 도피 분자, 요원 정파 분자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요런 자는 가차없이 추청해라. 남북 무슨 연방된 일이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겠다, 그죠? 저는 효수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출처 남침 직후에 서울시내 부려진 김일성, 호소문, 반동분자, 비협력분자, 도피분자를 적발해서 무자비하게 수청해라. 이게 김일성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5일이 지난 다음에 포고문을 내립니다. 국군 장교, 판검사 무조건 사형에 처라. 연장, 동장, 반장은 인민재판에 처분해라. 이래서 죽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김일성과 금익당들입니다. 다음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고 알리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이 뺄갱이들의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